안녕하십니까. 안세계 대표 한종회사입니다. 오늘 445강은요. ESG 경영 실천과 관련해서 법인이익을 내부에 분배할 때 소득별 원천인수 세율과 지급명세 제출 뭐 이런 뜻인데, 이거 뭐 그냥 세법 얘기지만 분배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ESG에서의 거버넌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이익이 얼마나 잘 합리적으로 외부에 배분되냐 이런 것이 이제 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회사에서 지급한 이자나 배당은 이제 수동적 소득으로서 자금 투자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활동하는 직원들 급여, 사업소득, 기타 이런 것들은 이제 능동적 활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또 기타 연금이나 기타 공사료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원천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안세제경전을 이번 6월 23일자 표지의 원전이 이렇게 쫙 써 있는 거예요. 한번 찰칵해 보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아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법인이익이 이제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 특정하게 어느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또 공정하고 부정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방법은 세법에 준수해서 그 원천을 잘 측정해서 세율을 다 적용하고, 그것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될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먼저 회사에서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소득으로서 금융기관이나 기타 자금 조달자한테서 지급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원천 세율이 14%고 주민세까지 치면 15.4%인데, 법인도 마찬가지로 14%를 지급을, 법인이 이 자금 대여자인 경우도 그렇게 14%를 지급하고, 단 이제 지방소득세는 법인은 징수하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전액 지급이 나간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이자, 기타 이자는 이제 비영업대금이 있는데, 비영업대금이라는 것은 금융회사가 아닌 곳이 서로 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주고받는 특수관계 자금 대여일 때는 비영업대금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지급 세율은 25%, 그래서 지방주민세까지 하면 27.5%가 된다. 그런 얘기죠. 법인에 대한 비영업자금 대여도 마찬가지로 25% 원천지급을 하는 것이다. 지방임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배당은 이제 자본금 투자에 대해서 기업 이익을 배분해 주는 것인데, 대부분 이것도 이자수가 똑같이 14%의 원천징수 세율이고 지방주민세까지 하면 15.4%다. 법인에 대한 배당 투자는 이제 법인의 배당 투자에서 이익 볼 수도 있고 손실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소득하고 손실하고 연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천징수 세율은 없습니다. 이자는 법인에 대해서 14%를 지급한 원천징수를 하지만 빼고 주지만 배당은 전액 지급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기업의 배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생산 원가인 노동대가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별 간이세액지원표에서 하게 되고 1년 단위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은 이제 근로소득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없고, 퇴직소득도 퇴직할 때 퇴직금 정산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데 법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실적보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 대부분 이 실적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3.3% 원천징수를 통해서 사업보수를 지급하게 되고, 그걸 주민등록번호를 해서 나중에 받는 사람이 자기 종합소득의 1년 단위로 합산해서 5월 말에 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사업소득의 경우 법인하고의 거래는 일종의 아웃소싱, 외주 조달인데, 이때는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3.3% 원천징수를 우리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총액에 대한 수익계산서를 받고 아니면 계산서를 받고 그 총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기타 소득은 이제 그야말로 위에서 열거한 소득이 아닌 다른 기타 활동에 대한 것, 특히 이제 세법에서 열거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하는데 대부분 20% 세율을 적용되지만 이 전액을 과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특허권, 산업재산권, 발명, 실황권 이런 것 같이 권리에 따른 대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것들은 법정 필요 공부를 60%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40%에 대해서 한 20%만 적용하니까 248, 8.8%는 원천징수를 하고, 나중에 그 기타 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법정 필요 공부의 60%를 뺀 나머지 40%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나 아니면 기타 소득을 책정을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그런 얘기죠. 법인의 경우는 기타 소득 개념이 없습니다. 연금소득도 역시 이제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나서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에서 받는 것인데, 공적연금에 대한 기본세율이 있고 사적연금도 3 내지 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런 얘기죠. 법인은 연금이라는 게 없고요. 봉사료는 대부분 그냥 그 진적 서비스인데 직접적으로 이 소득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5.5% 총액의 5.5% 원칙에서 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 종합소득 하는데 봉사율 자체가 뭐 흩어지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하는 경우는 매일 드물다고 합니다. 5.5% 원칙에서는 끝나는 걸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소득이 지급되거나 법인한 지급되면 매월별로 원천징수 이행상고 신고서 아니면 이제 6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인별 지급명세를 냅니다. 특히 요새는 근로자나 사업활동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이런 것이 정부에서 많이 돈을 풀기 때문에 이걸 매월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내게 해서 매월 각 사람들 소득을 봐가지고 거기에다 부적분을 이제 국가재난지원금 아니면 소득보전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세계법인 같은 세무 대리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원천징수 이행 상환을 더욱더 자세히 제시해야 된다, 집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법인도 법인별 지급 명세 같은 걸 이행상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소득에 대해서 ESG 경영을 하면 합리적 분배를 해야 되고 합리적 분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맞는 세율을 징수해서 납부를 하고 이것을 뭐 6개월 단위, 한 달 단위로 원천징수 신고서를 세무서 국세청에 제출을 해서 전자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윤의 박형종이었습니다.